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질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양은 일정해 라고 하는 일정 성분비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개념 동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려면 몸체 1개와 바퀴 4개가 있어야 하고, 가위는 칼날이 반드시 2개여야 하며, 헤드폰은 헤드밴드 1개와 이어폰 2개가 필요합니다. 화합물도 이처럼 구성 원소들이 일정한 개수로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만들어지고,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구성하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 물 분자를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구리를 연소시키면 생성되는 산화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의 질량을 1.00g, 2.00g, 3.00g, 4.00g으로 달리하여 가열하면 산화구리는 각각 1.25g, 2.50g, 3.75g, 5.00g이 생성됩니다. 이때 반응한 산소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각각 0.25g, 0.50g, 0.75g, 1.00g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산화구리를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1로 일정합니다. 다른 화합물에서도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일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8,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3입니다. 프루스트는 여러가지 화합물의 실험 자료를 분석하여 화합물의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셨고 보셨죠? 자, 학습 목표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에 관한 자료를 해석해 가지고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다. 구성하는 화학 반응에서 만들어진 생성 물질 또는 반응 물질, 걔네들의 성분비, 질량비라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설명할 수 있답니다. 자,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잘 공부하시고. 자, 첫 번째,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이 생각열기의 문항 속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현재 남학생이 8명 있고 여학생이 4명 있는데, 선생님께서 호각을 부르시면서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모둠을 만들면 총 몇 개의 모둠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남학생이 8이고 여학생이 딱 절반이니까 둘 2:1로 딱 만나면 딱 4모둠 나오겠죠? 계산해 볼 수 있는 거 대목이죠?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이렇게 묶으면 2:1.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남학생 둘이 묶으면 2:1. 여기 여학생하고 남학생 둘을 묶으면 2:1. 여기 여학생 1명하고 남학생 2를 묶으면 2:1. 이런 식으로 해서 네모든 묶어낼 수 있잖아요. 꼭 이렇다기보다도 다르게 묶어도 이렇게 네모듬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아래쪽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학생 8명과 여학생 4명이 이제 손을 잡고 원을 돌리면서 돌다가 짝을 지어 모둠을 만드는 놀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총 4개의 모둠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소는 산소와 결합하는 거거든요. 연소는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이러한 반응 물질 2개가 결국은 결합해서 CO2를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같이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 물질 사이에도 이러한 관계가 있을까? 있다 이 말이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소 분자, 탄소. 자, 이거 하나 데려와야 되겠다. 이거 마우스로 할게요. 탄소 하나 이리 와. 그러면 산소 분자와 결합해요. O2하고. 그럼 CO2가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 하나 내려와. 또 하나 데려오면 역시 얘들이 또 와서 양쪽을 하나씩 이렇게 결합해서 CO2가 됩니다. 탄소 하나 오면 얘들 또 결합해서 이렇게 CO2가 되고요. 탄소 하나에 결국 산소가 두 개가 결합하는 이런 꼴을 항상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놓으면 얘들을 또 결합하겠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까지 결합하면 이렇게 다 결합하겠죠. 그럼 이게 양쪽에 다 없어. 그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뭐 산소 분자가 하나 남았어도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탄소가 없어지면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이제 정리를 잡아두고 어디 갔노? 자, 그렇죠. 여기 가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렇게 탄소 원자 6개, 원자 6개하고 산소 분자 6개가 반응하면 다 이렇게 다 반응하고 반응하지 못한 놈은 이제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 새로운 물질을, 새로운 화합물을 생성할 때 반응 물질의 질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탐구를 한번 알아보자 했거든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화구리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화구리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라고 하는 게 뭐냐? 산화구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리가 산소와 만나서 산화구리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식으로 쓰면 구리와 산소가 만났다. 연의 편질이야.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분자식으로 쓰고 또는 원소로 쓰면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 산소는 2개가 되고 얘들이 결합하는 건데 얘들이 산화구리가 CuO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빨간색을 도입할게요. 자, 할 수 없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얘는 1개 맞는데 얘가 2개야. 그럼 얘는 1개 아니니까 그럼 얘를 2개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개수를 2로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구리가 2개가 되니까 얘도 2개가 되기 위해서 앞에다 2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 도관이라고 하는 것에 구리가루를 1.00g을 넣으면 산소가 얼만큼 결합하느냐, 2.00을 집어넣으면 얼마 결합하느냐, 3.00을 넣으면은 얼마 결합하느냐, 4.00g을 넣으면 얼마의 산소가 결합하느냐, 이걸 알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리를 측정합니다. 질량을 1.00 이런 의미는 뭐냐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더니 0이 됐다 이러니까 유효숫자라는 얘기야. 얘들이 유효숫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산소의 질량은 잘 모르겠고 구리의 질량은 내가 알고 있어. 지금 여기 실험 데이터 주었으니까. 그럼 우리가 산소와 결합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가 얼만큼 결합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만큼 결합이 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거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그런데 주어졌어요. 우리가 실험하지 않고 결과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결과를 보러 갑시다. 미리 아래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 도가니에 구리를 넣어서 여기 핫플레이트에다 태우니까 이게 색깔이 다른 산화구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산화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보세요. 산화구리의 질량을 보니까 1.25가 됐어요. 여러분 1.25가 됐대. 그러면 1g, 1.25가 되면 얼마가 더 늘어났냐면 0.25가 늘어났죠. 그럼 얘는 누구냐? 산소가 아니겠느냐? 구리에 붙어있는 산소. 그래서 산화구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 0.25가 결합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0.25. 그렇죠? 0.25가 결합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결합했는데 여기는 0.5가 결합했죠. 그렇죠? 0.50이네요. 여기는 0.75가 결합했습니다. 0.75. 그럼 여기는 1.00이 산소가 결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산소가 결합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간접적으로 측정했냐면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해서 구리였는데 산화구리로 변하면서 질량이 늘어났잖아.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얼마큼 늘어났느냐 걔를 봤더니 결국 그 늘어난 놈은 산소가 결합한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산소가. 그럼 산소가 결합한 양을 우리가 여기다 체크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하러 가자. 정답은 이렇게 이제 체크했으니까 이렇게 됐죠?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뭐냐? 표에 적었죠? 자, 산소의 양, 늘어난 산소의 양을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산소의 양. 자, 산소의 양이 여기 보니까 0.25, 0.50, 0.75, 1.0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구리가 1.00일 때 산소가 0.25가 결합한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2일 때는 0.50 결합했고 3일 때는 0.75 결합했고 3.00 4에서는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얘네들이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그래프를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주면 연속적인 그래프를 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놈이 1.00일 때 산소는 0.25가 결합했는데 구리가 4.00이면 산소는 1.00이니까 이게 4대 1이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의 구리가 결합하면 이게 4대 1로 해서 여기를 추론해 줄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를 해석하자는 얘기야. 이게 그래프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험 데이터는 자료예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 놓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도구 교과라고 그래요. 수학은 이렇게 우리가 모든 학습에 이용되는 그래프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해석들을. 그래서 학문에 이용한다 해서 수학도 도구 교과고 영어도 도구 교과고 국어도 도구 교과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해석이 끝났어. 어떻게 해석이 된 거죠? 지금 내려가 보니까 산화구리를 구성하잖아. 산화구리. 그런데 구리와 산소의 질량 사이를 물어봤어. 자,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됐는데 아까 구리가 4.00일 때 산소가 1.00 결합해가지고 산화구리가 5.00이 됐잖아. 그러니까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인 거야. 내 생각은 4대 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4대 1이야. 그러면 산화구리는 5에다 4대 1대 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4대 1로 만나서 산화구리는 5를 만들어낸다. 뭐 4대 1대 5 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데 친구 생각도 4대 1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해석을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잘했구나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에서도 일정 성분비 법칙이 적용되는데 우리 앙금에 대한 얘기는 2학년 때 했단 말이죠. 2학년 때. 그럼 2학년 때 했던 내용을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에 아이오딘과 칼륨이 있어. 아이오딘과 칼륨은 KI야. 근데 여기에다가 질산납을 넣는데 PB 질산이니까 NO3 2거든요. 자, 요 식이 위에 있어. 지금 가볼게요. 위에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잠깐 내려볼게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이온화를 하면, 이렇게 이온화를 하면
K는 플러스 이온이 되고 I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플러스 PB도 플러스 2 플러스가 되고 NO3는 마이너스인데 요게 두 개 있는 거야. NO3가 이렇게 2를 써야 되겠죠. 일단 잠깐 멈추고. 그런데 개수가 맞지를 않아. 개수가. 왜냐면 얘네들이 만나서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다고 2학년 때 배웠어. 아이오디나 납이 노란색 앙금이야. 근데 I가 두 개 만나잖아. 그러면 I가 두 개 만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해주면 두 개의 I가 생기고 두 개의 K-이온, 칼륨 이온이 생기는 거야. 그럼 여기도 요놈 지우고 여기다가 2를 써주면 다 맞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요렇게 결합해. 요렇게. 요놈들이 만나서 딱 노란색 앙금이 생성돼. 이건 2학년 교육과정이야. 근데 문제는 이 납이 하나일 때 아이오딘과 이온이 꼭 두 개씩 만나잖아. 1대2로 만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만나. 얘가 하나일 때 얘가 세 개 만나고 하나 만나고 이러진 않아. 딱 두 개씩 만난다고. 정기적으로 충전 딱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도 일정한 성분비로 만난다. 일정량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일정량. 근데 한 가지 더 깊게 공부하면 원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이제 얘들이 녹아있는 수용액이 전에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겠죠. 이런 상태에서 질산납을 넣기 시작합니다.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조금 넣는데 얘네들이 아이오딘과 이온이 다 사라질 때까지, 즉 앙금이 생성서 사라질 때까지 넣다 보면 그 다 사라지고 얘들을 넣어봤자 납이 아이오딘하고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때는. 그러겠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아,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하나가 얘를 두 개의 이온과 만나는구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하게 만난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띄우는 거야. 여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요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요거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자. 요거까지 했다가는 또 잠깐 또 머리가 띵 해줄 수 있나 봐요. 구리 연소. 요거 정리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오늘 짧게 1차 어때요? 오, 괜찮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요 항목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